안녕하십니까? 홍매도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방산주 한번 긴급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산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침만 해도 그럭저럭 버텼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폭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12%. LIG 넥슨이 5%.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은 12%,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방산주 좀 점검도 해드리고 했는데, 조심해야 될 타이밍으로 왔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 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국 무기가 팔릴 수 있는 시장이 유럽,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인도 시장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끄는 거고요. 중동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슬람권 분쟁, 이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인도는 인도, 파키스탄. 나머지 나라는 이제 곁가지죠.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인도, 파키스탄은 새로운 모멘텀이었어요, 사실은. 방산주가 거의 이제 허걱거리기 시작했는데, 인도, 파키스탄이 전쟁이 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요. 그게 엊그저께죠. 한 일주일 전인데. 근데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나오는데도, 그날 하루 반짝하고 빠졌어요. 전쟁이 한참 뭐 전면적으로 가냐, 못 가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도,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이쪽만이 아니고, 뭐 현대 로템은 한 번 더 갔죠. 못 갔으니까 LIG 넥소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뭘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제 차트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제 정세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일단 차트로 보면 길게 보면 꺾이진 않았는데 단기로 보면 꺾였어요. 봅시다 한번. 자, 먼저 제일 대장부터 보시면, 하나 에어로부터.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 에어로 안 꺾였어요. 단기도 안 꺾였네, 얘는. 자, 일봉. 일봉도 아직 21선도 안 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면, 뭐 아직도 멀었네. 이렇게 충분히. 아직도 뭐 아름다운 조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니까.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얘는 좀 깼어요, 오늘. 좀 깼죠. 더 안 좋은 모습이죠. 그동안 가지고 보던 LIG 덱스원. 얘는 아직 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뭐 단기 주정도. 근데 차트로 보고 여러분이 매매를 하면 좀 위험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안 깨졌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차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거는 뭐 깨질 수도 있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떤 확률이 높으냐는, 이 차트, 국제 정세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국제 정세. 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국제 정세를 보면, 이미 제가 볼 때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시황방송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제 동시에 이달 15일에 협상을 하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더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우크라이나가 더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걸 봤을 때,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러시아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아무리 자원 부국이고, 석유 많이 나고, 천연자원이 많다 해도, 러시아가 지금 계속 유지할 만한 그런 경제적 여건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이 뭐라겠죠? 인도하고 파키스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예 휴전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인도, 파키스탄 무력 충돌인데 미국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근데 불안불안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음, 효력에 동의했는데 아직도 뭐 인도에서는 뭐 파키스탄이 휴전에 이렇게 어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포탄 소리도 들리고 한다는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파키스탄도 싸우기 싫죠. 파키스탄도 싸우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인도가 국력이 훨씬 세요. 둘 다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못 쓴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로 인도도 부담스럽습니다. 파키스탄의 핵 교리라든가 이런 게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인도가 밀어붙이면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물론 쓰면 자기도 죽죠. 근데 사람이 궁지에 물리면 그런 판단 안 합니다. 일단 날리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뭐 땅덩어리라다 인구 차이는 엄청나게 나지만 재래식 무기도 국력 차이가 나지만 핵무기 보유 대수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아예 죽는 거고 인도는 거의 아작 나는 거죠, 사실은. 둘이 핵전쟁을 하면. 그래서 여기도 별로 전쟁을 지속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상태다.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 이 방산주 모멘텀 차트는 안 깨졌다고 치지만 더 이상 이 방산주의 모멘텀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냐? 유럽이 휴전하고 그러면 이제 급할 거 없죠. 유럽 뭐 폴란드나 이런 데서 뭐 급하게 한국 거 뭐 천문이 뭐 K1 전찬이 K9 자주포니 이런 걸 급하게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독일에서 시간 걸려도 발주해도 돼 이제. 그죠? 그런 상태고. 두 번째로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뭐 이쪽은 거의 지금 사실상 한국 무기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차피 한국 무기 안 쓰고 자체 무기를 쓰거나 미국 거 갖다 쓰는 거고 이란이나 이쪽은 다 러시아 거나 중국 거 갖다 쓰지 한국 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레바논 뭐 사우디가 우리 걸 쓰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별로 판매 시장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유럽하고 그다음 이제 북미 시장은 뭐 기껏 들어가요. 포탄이나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건데 전쟁 끝나면 이것도 일 없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트는 안 무너졌지만 이제는 서서히 얘들을 굳이 이 정도 먹었으면 되잖아요. 보시면 뭐 자, 이게 LIG 넥슨 차트인데 주봉이에요, 주봉. 이거 뭐 오랜만에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약한데 시장이 약한데 얘네는 지금 3개월 동안 연속으로 먹었잖아요. 자, 이때가 말 그대로 이제 방위 산업의 거의 전성기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자, 두 번째로는 하나 봅시다. 얘는 원래부터 버글버글했죠. 제일 뭐 12배 올랐으니까 딴 데보다도. 자, 대장주만 현대로템도 봅시다. 어차피 같이 가는 애들이에요. 아직 차트는 살아있지만 저는 국제 정세를 보면 이 차트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차트다. 거래량은 줄고 있다. 그 다음 외국인 봅시다. 외국인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분을 얼마를 늘렸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외국인 지분이 24%가 늘었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사는 속도가 제가 뭐 주간 단위는 안 봤지만, 지금 봅시다. 외국인. 줄고 있어요. 보시죠? 이게 외국인 보유 증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사갖고 지분을 48%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팔고 계속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외국인 보유 증감인데 보유 지분도 48%에서 7%까지 좀 줄어가고 있으니까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딴 종목도 볼게요. 딴 종목도 하나 에어로스 됐고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좀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오늘 다시 이제 팔기 시작해요. 사고 팔고, 왜냐, 덜 올랐으니까 좀 산 건데, LIG 넥슨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오늘 외국인 버튼 봐야 돼. 근데 대장은 이미 꺾였어요. 나머지는 안 꺾였는데,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꺾이면, 가는 것 같지만, LIG 넥슨 같은 거, 아직까지는 사고 있지만, 뭐, 꺾일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미, 끝, 오늘자 직계를 해보면, 오늘 아마 매도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분명히 매도가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예,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러면 방산주가 다시 갈 모멘텀이 있냐? 그럼 두 가지가 있죠. 푸틴하고 젤렌스키 협상이 결렬되거나, 아니면, 인도 파키스탄이 다시 전쟁을 재개하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확률로 계산해보세요, 확률로. 어떤 확률이 높은가? 어차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확률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떤 쪽이 확률이 높겠느냐?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들어요. 야, 이쯤 하면 갈 만큼 간 거 아니야? 응? 12배 올랐으면, 저점 대비 한 2년 동안 20배 넘게 올랐으면, 하나, 여러 같은 경우. 그 정도면 방위산업이 전 세계가 다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는 한, 거의 올 때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위산업주 무너지는 거, 과거에 잠깐 조정받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그런 하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하락폭이 이렇게 더 빠질 때도 있었어요. 딴 때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말 그대로 단기 쉬어가기 위한 빠짐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왜 빠지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모멘텀이 끝나간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은 방위산업주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저는 뭐 그전부터 팔으라고 뭐 최소한 추가적인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수익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익절 라인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미련 버리고 팔고 나머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잖아요. 방위 산업이 죽으면 뭐가 생기니? 뭐가 삽니까? 건설이라든가 재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차라리. 그 다음에 관세 협상이 완화됐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씁니다. 자, 오늘은 방위산업주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은 굉장히 기로에 선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신중히 판단하시고 투자에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